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이번 강좌로 포르투갈어 문법 관련해서 세 번째 강좌가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강좌도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와 마찬가지로 10개의 강의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강좌는 제1번째 강좌와 두 번째 강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법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조금 난이도를 보면 중급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본 강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은 포르투갈어 문법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그 문장 구조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강의로서 관계대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냐? 제가 간략히 적어놨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두 문장 내의 공통된 명사를, 잘 보세요. 공통된 명사를 반복하지 않은 채 하나를 대신 받아주면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공통된 명사가 반드시 있어줘야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 부분 가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준 역할, 즉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두 문장 내 공통된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대신 받아줌으로써 역시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때의 공통된 명사를 우리는 보통 선행사, 포르투갈 말로 하게 되면 안티세덴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밑에 도표에서 보다시피 종류별로는 이렇게 불변형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바뀌는 가변 형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변형을 보면 말이죠. 끼라든가 깽, 옹지, 고무, 광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옹지, 고무, 광두 이건 이제 의문사에서 많이 봤죠. 끼도 깽도 마찬가지로 의문사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 사실 같기 때문에 뭐 따로 외워야 할 그런 부담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양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형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변형을 보면은 꽈오가 있습니다. 꽈오. 이것도 역시 의문사에 나왔었죠. 그죠? 꽝투도 마찬가지로 의문사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렇게 요 꽈오 같은 경우는 단수 경우 우아 요거로만 구분해주고 복수 형태는 꽈이스라고 바뀌어주게 됩니다. 우스콰이스, 아스콰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주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그렇게 일치시켜줘서 이렇게 꾸주, 꾸자, 꾸주스, 꾸자스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꽝투는 보통 보면 모든 것 그런 의미를 지칭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꽝따는 관계대명사로서 정말 쓰지 않습니다. 그까지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모두를 선행사로 받음으로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행사를 따져보면 사람 아니면 사물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추상명사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사람, 사물 모두에 다 통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면은 끼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끼는 사람이나 사물 모두를 다 선행사로 받아줄 수 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 문장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문장에 공통되는 명사 하나를 대신 받아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본다 그랬죠. 하나 예를 볼까요? Das árvores caíam folhas secas que o vento levava. 자, 봅시다. 나무들로부터 folhas secas,
마른 이죠. 마른 나뭇잎, 잎들이 떨어졌다. 바람이 가져가다,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죠? 데려갔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나뭇잎이 떨어지자 바람에 쓸려 이제 그 나뭇잎들이 가버렸다 뜻이죠. 그죠? 자, 이 문장을 보면은 Das árvores caían folhas secas. 이 문장 하나 하고 나무로부터 마른 잎들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 마른 잎들을 데려갔다. 이런 두 문장이 이제 끼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은 folhas secas, 마른 잎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을 두 문장을 합쳐서 바로 앞의 문장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뭔가 하니까 콤마 찍고 끼가 나오면 말이죠. 콤마 찍고 끼가 나오면 우리 전에 접속사 편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콤마 찍고 끼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라고 하는 대등의 의미를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그 마른 잎들을 어느 구석으로 가져갔다, 데려갔다. 그걸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O homem que eu conheci ontem.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끊기겠죠. 그죠? O homem que eu conheci ontem. 어제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은 foi 이제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오명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오명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주어가 우오명 3인칭 단수니까 foi가 된 겁니다. 그렇죠? foi o irmão do meu superior. 자, superior는 형용사로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있었죠. 그죠? 뭐뭐보다 월등한, 우월한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명사로 쓰면 상관이 됩니다. 상관. 내 상관의 남자 형제였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나는 어제 그 남자를 알게 됐다. 혹은 만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상관의 남자 형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엮어준다면 내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는 오명이 공통되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남자가 내 상관의 남자 형제였다. 그렇게 줄여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지면은 오명을 매개로 해서 오명이 선행사로 빠지면서 앞에 문장이 뒤에 끼 이하로 붙게 되고 나머지가 뒤에 문장으로 주격 보호로 그렇게 붙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예를 볼까요? O futebol é um esporte de que o povo coreano gosta muito. 축구는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면요. 한국 국민이 매우 좋아하는 스포츠의 하나의 스포츠이다. 이 말이죠. 그죠? 웅을 쓴 이유는 여러 스포츠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웅을 쓴 겁니다. 예. 근데 혹시 물을 수가 있어요. 왜 지가 필요하냐? 자, 보십시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포르투갈어는 서술부에 맨 마지막에 전치사 지를 절대 따로 혼자 두는 법이 없다. 제가 옹지라고 하는 그 의문사를 설명할 때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 from이라는 단어가 be from에서 어디 출신이란 말로 쓰일 때 Where are you from? 해서 from이라는 전치사가 맨 뒤에 남을 수 있지만 포르투갈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의문사든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그 앞으로 반드시 당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하게 되면 지온지에 보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지를 맨 앞에 뺐죠. 프롬에 대응되는 개념인 지를.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스타르 동사는 항상 전치사 지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를 여 뒤에 남겨두지 않고
바로 이 앞으로 당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 문장도 두 문장인데 원래 축구는 하나의 스포츠이다.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죠? 한국민은 그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 이게 탈자가 나오는데 문이 뜨죠. 그죠? 예. 자, 이 문장을 이제 스포츠라는 공통된 명사를 매개로 해서 관계대명사 기를 집어넣음으로써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네, 이번에는 깽입니다. 이것은 기가 사람과 사물 모두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깽 같은 경우는 오로지 사람만을 선행사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선행사로 오면서 항상 전치사가 수반될 때는 끼가 아닌 깽을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깽을 쓸 때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까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하고 또 전치사가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렇습니다. 전치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끼를 쓰든가 뭐든지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선행사로 오면서 항상 전치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끼가 아닌 깽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선행사가 이미 내포된 상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은 깽이란 말은 즉 앞에 수학기란 의미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죠. Ele é brasileiro, com quem namoro há 2 meses. 그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자, 나모르는 동사가 나모라르 동사죠. 그죠? 이 동사 변화를 보면 주어가 에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와 연애를 한다는 뜻이죠. 연애한 지가 há 2 meses. 2개월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나모라르 동사는 일반적으로 꽁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워낙 보편화되어 있게 브라질 사람들은 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보편화되어 있어요. 원래 나모라르 동사는 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꽁을 씁니다. 지금도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꽁을 어디에 둘 거냐 이 말이죠. 절대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끼를 쓰지 않고 깽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경우죠. 그는 브라질 사람이고 이다. 나는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게 2개월 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라고 하는 이제 매개로 해서 브라질레이로 그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문장을 의미에 맞게 그죠?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Este é meu colega de trabalho, de quem falei a você.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내 직장 동료죠, 그죠? 직장 동료. 이 콜레가는 남성, 여성 모양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소유사라든가 정관사로만 구분해 줍니다. 여자 동료라고 하면 미냐가 되겠죠. 미냐 콜레가 지 트라발료. 그리고 이것도 에스타로 바뀌겠죠. 콜레가는 남녀 동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관사 등으로 이렇게 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내 직장 동료시요. 그 다음에 자, 팔레 아보세 이것도 보면은 동사 변화를 보면 주어가 에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팔라르 동사는 뭐뭐에 대하여 말하다 할 때는 전체 지 가끔 가다가 eng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를 본 것이죠. 자, 그럼 지를 놔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앞으로 당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가 올 때 수반될 때는 끼가 아닌 깽을 쓴다. 그럴 쓰기도 깽을 쓴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을 했던 나의 직장 동료야.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분은 내 직장 동료이고 내가 너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했었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가 바로 선행사가 내포된 경우입니다. 깽빠가 소에우. 예. 자, 아까 깽은 여기서는 선행사가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 이게 바로 앞에 수학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앞에 수학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수학기 써도 되고 깽을 써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선행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냐? 앞에 수아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동사 변화가 3인칭 단수가 돼야 한다는 것. 이 전체 문장 위주로 마치 이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갱 이하의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바로 숨어있는 앞에 수아가 주어이기 때문에 즉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변화는 빠가 지불하다라고 하는 빠가라 동사의 3인칭 단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깽빠가 소예요. 돈을 내는 사람은 나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돈을 낼 겁니다. 제가 한 통 쏘겠습니다. 제가 내는 겁니다. 바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끼를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끼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항상 전치사가 올 때에는 깽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사가 이미 내포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는 그 밑에 나오는 깽으로 이어지는 관계대명사 깽은 이미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는 당연하게 관계대명사의 절은 3인칭 단수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걸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옹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사라도 많이 쓰이죠.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역시 옹지는 관계대명사에서도 장소를 선행사로 받습니다. 도시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장소 그런 것이 선행사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옹지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자체에 이미 선행사를 내포한 경우, 즉 뭐뭐라고 하는 장소 혹은 무슨 장소 이것을 선행사를 이미 내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그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깽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장소에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얼마든지 인계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자체가 사람 사물 다 봤잖아요. 그죠? 장소 단위에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라고 할 때는 당연하게 앞에 전치사 eng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에라고 하는 전치사죠. 그죠? 그걸 앞에 붙여주면은 on지를 써도 되고 인기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예문을 볼까요? Eu visitei a cidade onde você passou a sua infância. 나는 그 도시를 방문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de você passou a sua infância. 너가 너의 어린 시절, infância, 그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도시를 내가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뭐 두 문장을 이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은 나는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에서 너는 어린 시절을 보냈었지. 이걸 합치면 이제 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도시를 내가 찾아갔단 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그것이 바로 시다지죠. 그죠? 자, 이것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냈다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때 온지는 당연하게
인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A rua onde moro é muito barulhenta. 지금 barulho에서 나온 형용사죠. 소음. 자, a rua onde moro. 이 동사 변화를 보면은 주어가 eu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거리, 그 길.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3인칭 단수 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é muito barulhenta. barulhento인데 이 주어가 여성이잖아요. 그죠? 여성 단수니까 barulhenta로 바뀐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은 상당히 그죠? 소음이 많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두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길은 소음이 굉장히 많아. 나는 그 길에 살아. 자, 길이란 걸 공통적으로 공통명사를 해서 이렇게 두 문장 뒤에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자체 선행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Eu não tenho onde morar. 자, 나는 살 곳이 없다는 표현이 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살 곳이 없다, 살 장소가 없다는 뜻이죠. Eu não tenho um lugar em que morar. 그죠? 영어에 우리가 보통 영어는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합니다만 보다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where to live 이 개념하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살 장소가 난 없다는 뜻이죠. 살 장소가 그 장소에서 내가 사는데 살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난 살 곳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꽈오가 되겠습니다. 꽈오. 이것은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수 복수만 존재하는데 단지 정관사 이거로 선행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우리가 가리키게 됩니다. 우선 제가 붙인 설명을 보면은 사람 혹은 사물을 모두 선행사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요. 꽈오는 사람 혹은 사물을 모두 선행사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끼 사람을 취한다면 깽을 댈 수 있겠죠. 깽의 자리에 쓸 수 있으며 자, 끼나 깽을 쓸 자리에 꽈오를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에는 쓸 수 있는데 단지 그 경우에는 선행사가 누구 혹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자, 그 경우에는 선행사가 누구 혹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정관사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바로 그것 특히 선행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성과 수가 각각 다른 선행사들이 쭉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내가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주로 쓰는 것이 꽈오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여럿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성이나 수가 각기 다를 때 그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하고자 할 때 특히 선호됩니다. 그로 인하여 꽈오는 항상 관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꽈오는 항상 관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예. 관사를 동반하지 않으면 관계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꽈오는. 자, 그러면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u levar alguns livros com os quais quero encher o tempo. 내가 책 몇 권을 가져갈 거야. 그 책으로 나는 뭐 하고 싶어? encher o tempo. encher의 말은 채우다 이 말이죠. 그죠? 시간을 채우고 싶어. 시간을 때운다 말도 되겠지만, 예. 자, 여기서 우리 아궁수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복수로 쓰이면은 어떤 이라는 의미인데, 의미가, 원래는 어떤 이라는 의미인데, 복수로 쓰면 몇몇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책 몇 권을 가져갈 거야. 그 책들로 시간을 때울 거야. 예,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꽁끼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스쿼시 대신에. 그런데 강조한다 그랬죠. 그죠? 의미가 강한다.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꽁스쿼이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꽁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또 나중에 좀 복잡합니다만은 꽁스키에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장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세는 이겁니다. 꽁스쿼이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Esta casa na qual morei. 자, 이것이 내가 살았던 집이야. 이것이 그 집인데 그 집에서 내가 살았어. 이 말이 되겠죠. 자, 꽈우는 사람, 사물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당연하게 앵끼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전혀 문제 없죠. 장수가 선행사가 장수일 때는 장수가 선행사일 때는 온집뿐만 아니라 인기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때에 한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이 집이 내가 살았던 집이야. 자, 이것이 내가 살았던 집이야. 이처럼 여러분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말이죠.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꽈우를 잘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경우는 뭐냐? 자, 바로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omprei un livro, 책 한 권 샀고, 그리고 펜 하나도 샀고, 볼펜이 되겠죠. 그리고 보아시, 고문대 보통 지우개입니다. 책 하나, 펜 하나, 볼펜입니다. 그리고 보아시, 고문이 원래 이제 고무 지우개를 뜻하죠. 지우개 하나 샀어. 자, 각각 제 성이 하나는 남성이고 나머지 것은 이제 여성입니다만은 이 콤마 찍고 우과오, 에지 뽀두과오. 자, 우를 썼습니다. 선행사가 지금 여러 가지 3개 나와 있잖아, 그죠? 뭉뚱그려서 다 받을 수도 있지만 특히 우과오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는 겁니다. 그 책은 에지 뽀두과오,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거야. 포르투갈 산이란 뜻이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 특히 이 꽈오를 쓴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다른 거 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끼를 쓸 수 있을까? 끼를 쓰면은 어떤 것인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선행사 중에 어떤 것이 포르투갈 산인지 표현할 수가 막막하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웃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를 웃기는 앞만 찍고 웃기가 나오게 되면 앞의 문장을 통째로 다 선행사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면 복잡하고, 이렇게 꽈우의 용도는 거의 절대다수는 이렇게 선행사가 여러 가지고 그 선행사의 성이 각각 다른데, 성과 수가 각각 다른데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할 때 그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관계대명사 꽈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람 사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때마다 끼를 쓰거나 갱을 써도 가장 보편적입니다. 장수의 경우는 온치 써도 되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Aqui estão 5 temas sobre os quais pode deve perguntar durante uma entrevista. 여기에 5가지 테마가 있다. 자, 그 테마들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죠? 그 테마들에 대해서 당신은 동사 변화를 보면 보세란 걸 알 수 있겠죠. 당신은 물을 수도 있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죠. durante uma entrevista. 인터뷰 동안에 물을 수도 있고 또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sobre os quais. 자, 여기 자 보세요. 테마는 여러분 남성이죠, 그죠? 그리고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우스과이스가 된 겁니다. 소브리과이스. 뭐뭐에 대해 질문하다. 이럴 때는 보통 소브리라는
라는 전치사를 쓰죠. 여기 소블이 안 쓰고 이 소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앞에 당기고 이게 선행사가 남성 복수니까 우스콰이스 이래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꽈오는 사람 사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끼나 깽을 흔히 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옹지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장수일 경우는. 이게 더 보편적이죠. 끼, 깽, 옹지 쓰는 게. 그럼 꽈오는 언제 쓰느냐 주로 이렇게 세 번째 예문처럼 선행사가 여러 개이고 각각의 성이 틀리거나 수가 틀릴 때 그때 얘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꽈우다.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꽝뚜, 꽝따, 꽝뚜스, 꽝따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이제는 진짜 예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꽝뚜, 꽝뚜스, 꽝따스는 모두 선행사가 잘 보세요. 전부란 뜻입니다. 그죠? 그거 전부다. 이것도 딴투스, 딴따스. 뭐 하는 만큼 모두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선행사로 가지며 선행사를 내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꽝뚜의 경우는 과거에는 자주 쓰였으나 현대포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자, 이거 선행사 굳이 안 갖고 있어도 안 해도 꽝뚜 그 자체가 두둑기 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Nenhum ovo de todos quantos levei. todos quantos ovos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todos quantos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달걀도 내가 가져갔던 그 모든 달걀들 중에 그 어떤 달걀도 쉽게부로 깨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죠. 여기 내용이 이제 부정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네거티브도 되지만 이것은 네거티브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부정명사, 부정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형용사 그렇게 하면 뭔가 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정확치 않은 어떤 수, 그래서 아궁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어떤이라는 의미, some 그렇게 부정확한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 그리고 부정형용사, 명사라면 부정형용사, 대명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Meu filho come tudo quanto queria. 내 아들은 자기가 원했던 거 전부 다 먹어치웠어. 여기도 마찬가지. 두둑기 해도 이미 두두가 나왔기 때문에 두둑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두스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Pode levar tantos livros quantos quiser.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책들은 원하는 만큼 몽땅 다 가져가도 돼.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속법 미래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그 책들 다 가져가도 돼.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단투수가 나왔었죠. 그죠? 이걸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많이 쓰인다면 또 todos os livros que 이제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사실 이런 걸 더 많이 써납니다. 꽝투를 쓸 경우는 좀 더 오늘날 와서는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쓰죠. Pode comer quanto quiser. 이 꽝투 자체가 두둑기라고 그랬죠. 그죠? 너가 뭘 얼마만큼 원하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것 전부 다 먹어도 돼. 이런 용도로 사실 많이 쓰이고 원하는 것 전부 두둑기라는 의미로 쓰인 것 이외에는 그 용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마지막으로. Conseguirá do motor toda quanta água nele tinha entrado.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나는 애를 써서 다 빼냈다는 뜻이죠. conseguir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결국 뭐뭐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모터로부터 모든 물, 그 속에 이제 넬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죠. 모터를 받는 거겠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갔던 물 전부 다 나는 빼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경우. 이렇게 꽝따는 이럴 경우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사실 다른 표현으로 상당히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이 꽝뚜의 용법은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뚜둑기로 대신되는 경우 그런데 한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꼼. 어떻게란 뜻이죠? 방법과 관련된 단어를 선행사로 취하며 때로는 그 자체에 모두, 마네이라를 선행사로 내포한 경우가 있다.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방법이란 단어가 오거나 이럴 때 extraño o modo como ele me trata. 그가 나를 다루다 이 말이죠. 나를 취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란 단어가 이제 모두라든가 마네라다 방법이란 방식이란 뜻이죠. 그죠? 그가 나를 취급하는 그 방법이 낯설다.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여기는 끼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꼼으로 써줘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란 단어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은 Eu não sei como fazer tudo isso. 난 모르겠어. 이 자체에 이제 이 모두라는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모두 지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죠? 모두 지 fazer tudo isso.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방법을 모르겠다. 예. 사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나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Eu não sei como dizer.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방법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꽝두를 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선행사로 취합니다. 꽝두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죠? 언제라고 하는 뜻.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게 되면은 끼라든가 보통 인기를 대신 많이 씁니다만은 꽝두를 쓸 때도 종종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É ahora quando começa a anoitecer. 자, 이제 밤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죠? 밤이 내리기 시작하는 começar a 동사 원형. 하기 시작하다는 뜻이죠. 밤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근데 끼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인기, 그 시간에 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밤이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끼를 바로 쓸 수는 없고 인기를 써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 밤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끼를 쓰면 간혹 그렇게 묻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끼만 달랑 써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그 시간에 앵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Naquele dia, quando ele me viu, 여기까지가 한 문장을 끊기겠죠. 자, 꽝두는 바로 naquele dia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봤던 바로 그날에, 그가 나를 본 그날에 아브리오 동사를 보면은 바로 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어가 계속 여기도 엘리가 된다는 거죠. 그는 양팔을 벌렸다. 마치 como se fosse abraçar o mundo. 예.
아브라사르는 이제 브라수에서 나온 단어죠. 그죠? 브라수. 팔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브라사르는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팔로 이렇게 껴안는다 이 말이죠. 아브라사르 썼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껴안기라도 하듯 팔을 활짝 벌렸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인기를 쓰게 됩니다. 사실 빈도수를 보면 인기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꽝두도 쓰는 거는 문월체에서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꽝두를 제 관계대명사로 쓰는 경우는. 자, 꽝두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선행사로 올 때 그때 쓰고, 꼬무는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 모두라든가 마니라든가 올 때 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관계대명사의 마지막으로 꾸주를 보겠습니다. 이 꾸주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이 회화체에는 쓰지 않는다. 문어체에만 주로 나온다. 신문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나오고, 회화체는 제가 이제까지 포르투갈어를 배웠습니다만 회화체에서 나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꾸주는 바로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수의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그것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꾸주 다음에 나오는 그 명사의 성과수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사는 당연히 그 명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네. 자, 문장 볼까요? Cousera aquela flor silvestre. silvestre 하면은 야생화죠, 그죠? 이제 꽃이 여성이니까 아켈라가 됐습니다. 자, 저 야생화가 뭘까 말이죠. 꾸주노미. 자, 만약에 선행사의 성수에 따랐다면 이 꾸자가 돼야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뒤에 나오는 노미가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꾸주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꾸주노미의 데스코네시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공에시드, 공에세르 동사 나온 것이고, 데스공에세르 동사에서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과거 분사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 야생화가 뭘까? 어떤 걸까? 어떤 꽃일까? 바로 그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Depois seu olhar se fixou no corrimão da escada, cujos degraus não voltaria a pisar. 그 다음 그의 시선이죠. 올야는 이제 동사로 쓰이면 몸을 쳐다보다 이런 말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시선이 됩니다. 그의 시선은 고정됐다는 거죠. 멈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멈췄느냐? 누코 희망다 스카다, 계단의 그 손잡이, 계단의 손잡이에 멈췄다.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손 잡는 거 있죠, 그죠?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고희망이 남성입니다. 멍이 여성이니까 나 이거 고희망도 여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남성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명사가 당연히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 계단의, 해석할 때 그래야 되겠죠. 그 계단의 하나하나 그 단, 그죠? 그 단들을 이게 이제 역할이 봅시다. 능포타리아 아피자. 자, 피자르가 타동사입니다. 뭐뭇을 밟다라는 단어죠, 그죠? 여기 주어는 당연하게 이제 그 엘리가 되겠죠. 이 세우할 때 사용됐던 엘리 혹은 엘라가 되겠죠.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 이거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3인칭 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죠? 목적어. 그리고 시제가 보면은 보따리아를 했습니다. 과거 미래 시제라는 거죠. 과거 미래 시제는 용도가 뭡니까? 과거 혹은 현재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들, 그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거 미래라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예,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계단들을 볼달 동사 원형하게 되면은 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볼달 동사 원형. 예, 다시 뭐뭐 하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밟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계단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다 밟지 못할 그 계단들의 손잡이에 그의 시선이 고정됐다, 멈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구주는 문어체용이다. 일반적으로. 구어체는 거의 쓰지 않는다.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명사들. 이것이 성과 수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 선행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영어의 후줄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떤 분은 이걸 의문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용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과사는 쓰지 않는다고 했지. 당연히 이게 우수를 쓴다든가 여기다 우 쓴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과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관계대명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